네, 저축은행 이슈 분석, 네, 두 곳 영업정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부산, 대전 저축은행 두 곳 영업정지 됐는데, 아까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상반기 안에는 이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네, 그래도 혹시 이 영업정지 계기로 뱅크런이 좀 이렇게 이런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호그룹이 또 이 저축은행 이 부실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악연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투데이 금융부의 이금융팀장 맡고 계시는 배성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성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기고만장 기자실 전화 연결에 흔쾌히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요. 네. 자,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두 곳, 특히 이제 이게 다 같은 계열 저축은행인데요. 네. 부산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업계 수익권, 2, 3위권에 해당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 지역이 주로 기반이긴 한데, 근데 이런 곳이면 자연히 이제 원래 이 큰 곳이면 더 실적도 잘 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 이 작년 12월 말 기준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이제 마이너스 216억 자본 잠식 상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로 따져봤을 때 7월, 12월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6월 결산 범위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7월, 12월 6개월간 영업 손실이 1,105억 원. 그리고 단기 손실도 이제 2,200억 원, 2,200억 원대에 달해서 전년 연간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전년 연간의 손실 규모를 넘어선 거니까 상당히 이제 부실을 낳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게 계속 부실을 키워온 측면이 있고요. 역시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이 부분이 얼어붙으면서 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이게 8%가 넘어야지 예금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9년 6월에 이제 10.11%에서 지난해 말에 5.13%, 8%에서 이미 떨어진 상황이고, 대전저축은행의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난해 말에 이미 마이너스 3.05%였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 영업정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까 기사 쓰신 것도 보고 그러니까 범금호가의 어떤 승자의 저주가 이번에 좀 재현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금호그룹과의 연관성이 완전한 똑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좀 예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산상호저축은행은 부산에서 기반을 두긴 했지만 이 대주주나 전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이 호남을 기반으로 영업을 했던 그런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경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연호 씨나 아니면 박상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양 타이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호 타이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요직을 맡았었고, 특히 이제 광주 고속, 지금 역시 금호 고속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성함도 보면 이제 이 박상구 회장이니까 현재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과도 좀 성함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창업주인 선대 회장인 이 박인천 회장이 이 박상구 회장의 이 삼촌, 숙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조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80년대 초반까지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같이 일을 했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금융업으로 전업으로 한 것이 이제 부산상호저축은행이어서 82년 정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와서 지금의 규모로 성장시켜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었는데 90년대 중후반을 거치고 또 2000년대 중반까지 여러 계열 저축은행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상당히 대형 저축은행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작년에 겪었던 상황과 좀 어느 정도 흡사하다는 거죠. 금호 아시아나 그룹도 그렇게 중견그룹이긴 하지만 아주 대기업이라고 꼽기는 어려웠는데, 대우건설이나 대한통운 같은 것을 인수하면서 정말 이제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대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뒤흔든 이런 꼴이 벌인데 네. 이 부산저축은행 이 금융그룹도 뭐 인수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뭐 인수와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이런 것을 보면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관심인데 상반기 안에는 일단 영업정지가 추가적으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아까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전개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금융당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뭐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김종창 금감원장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실 은행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사실 저축은행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안심하고 거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을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저축은행과 거래하시는 분들을 안심시키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 같은 걸 어느 정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이 대형 금융주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또 부실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 상반기를 지나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 자금 시장의 동맥 경화 같은 것들이 좀 해소되는 이런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개인 뭐 투자자건 아니면 개인 고객이건 간에 자기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 8% 이런 부분 88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아마 한번 영업점에 들러보시면은 잘 된 곳은 일부러 드러내놓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안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뭐 내 돈이 뭐 없어지고 일정 기간 묶인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고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뿐만 아니라 예금주도 결국엔 자기의 책임하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성민 팀장이 상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자,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지금 전방위적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중은행, 그 다음에 정책금융공사, 여기서 2조 원, 그 다음에 한국증권금융, 여기에서 또 1조 원 정도 맞습니다. 직접 저축은행 업계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3조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실저축은행 정리 좀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인수합병, M&A 이런 것도 좀 한번 이참에 좀 탄력을 붙지 않을까, 속도가 붙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시중은행이 직접 나서서 뭐 저축은행 인수하라 뭐 이런 정도의 오더가 지금 금융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 내려갔네요. 지금 뭐 지침 그걸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데요.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로는 지금 뭐 국민은행이 갑자기 저축은행의 인수에 나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은행에 나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대형 은행들을 활용을 해서 저축은행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지 탐험으로 넘어갑니다.